안녕하세요. 조용모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시각디자인 산업기사, 시각디자인 기사 필기 세 번째 과목입니다. 시각디자인 제작 파트 12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우리 예전에 시각디자인 그 과목이 4과목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색채학이었습니다. 색채학에서만 20문제가 출제되었었는데 이제 우리 60문제로 바뀌면서 이 색채학 부분에서는 아마 한 3문제 정도 이상, 그러니까 3문제에서 뭐 많이 나오면 5문제까지도 출제될 수 있는 파트입니다. 자, 이 색채학 파트는 우리가 이제 시각 디자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우리가 배웠죠? 시각 디자인의 핵심은 정보 전달, 소통입니다. 자, 소통을 인간은 잘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예,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했던 그런 경험이나 환경, 이 모든 것들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호를, 우리가 이제 보통 신호를 볼 때 우리 사람들은 뭐로 보낸다 그랬죠? 오감을 통해서 보낸다 그랬었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라는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상대에게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상대는 또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받지요. 받고 그걸 어디로 보낸다고요? 뇌로 보내고 뇌에서 1차 해석을 합니다. 이 뇌는 해석할 때 자기가 경험했던 걸 바탕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또 이 해석이 어디로? 우리의 마음으로 가서 거기에서 우리 뭘 느낀다고요? 감정을 느낀다라는 프로세스로 인간은 어떻게 해요? 소통을 한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해석, 그러니까 이 뇌의 경험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리고 그 뇌를 해석하고 느끼는 감정도 다르죠. 그래서 똑같은 어떤 색을 보더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감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각 디자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각만 가지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오감, 사실은 소통은 오감 소통이에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라는 5가지의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소통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그 정보를 전달하는 파트가 70% 이상이 이 시각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오감 소통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각을 대표로 해서 시각 디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영어로는 Visual Communication Design, 시각 전달 디자인, 시각 소통 디자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좀 줄이고 또 쉽게 전달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시각 디자인이라고 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자, 우리가 시각에서 특히 시각 파트에서 어떤 형태라는 것과 우리가 지금 이제 배워야 할 이 컬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감지를 하는 파트가 바로 시각입니다. 또 우리는 냄새로도 할 수 있고 또 소리로 할 수 있고 미각이라든가 촉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거나 보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시각에서의 이 컬러도 마찬가지 우리가 정보를 전달할 때 아주 많은 양의 정보를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각 디자인 예전 파트에 이 색채학 파트가 하나의 파트였을 만큼 중요합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 색은 엄청나게 많은 역할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인간은 뭐죠? 오감이라는 이 5가지 감각이 일치할 때 뭐 한다고요? 사람들은 쾌감을 느낀다고 했었죠. 그죠? 자, 보세요. 이 감각이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다고 사람들은 불쾌감을 느껴요. 5가지 감각이 다 합쳐졌을 때 같은 감각으로 예를 들어서 초콜릿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은 미각은 어때요? 점수가 100점이죠. 100점. 근데 먹었는데 시각의 정보는 뭐냐? 디테일한 똥 모양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변 모양. 얘기했었죠. 그러면은 나의 미각과 나의 시각은 일치해야 안 일치해요? 안 일치하죠. 어떤 컨셉이라는 게 일치가 안 되잖아요. 맛있다, 똥이다. 어떤 공통점이 없잖아요. 이렇게 불일치하게 되면은 아무리 맛있어도 어떻게 된다? 전체적인 어떠한 그 감정의 이미지는 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의 감각이 일치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맛있는 초콜릿은 맛있는 뭐예요? 형태를 갖춰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하트 모양이 된다든가 또 맛있는 컬러를 가져야 됩니다. 맛있는 향기가 있어야 됩니다. 맛있는 촉감이 있어야 됩니다. 맛있는 노래, 소리가 나야 됩니다. 이렇게 5가지 감각이 일치할 때 사람들은 맛있다라는 그 감정이 쾌감이 느껴져요.
우리 인간은 감정을 갖고 있어서 불행하기도 하고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되게 행복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동물들은 일반적으로 뇌라는 마음이 인간 같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이 뇌에서 생기는 아주 그 일반적인 불안함과 안정감, 생존과 관련된 그런 원초적 감정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이 불안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얘기했었죠. 이것이 안정감을 느끼게 되면 그 안정감에서 여러 가지의 그 긍정적 감정이 일어나게 되고 불안함이 조절이 안 되면 아주 불안한 그 부정적 감정이 일어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게 감정이 섬세해요. 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상하거나 기분이 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아도 우리는 어떤 게요? 좋아 그러면 보세요. 되게 좋아. 너무 좋아요. 어서 너무 좋아. 이럴 수도 있고 좋아 그러면 좋아 이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 인간은 감정이 상당히 세분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세분화에 맞게 소통을 해야 돼요. 되게 기쁠 때는 같이 기뻐해주고 되게 슬플 때는 같이 슬퍼해줘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소통의 가장 기본 원리는. 그래서 이왕이면 똑같은 소통을 하더라도 이렇게 조금 슬플 땐 조금, 많이 슬플 땐 많이, 이런 식으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우리가 소통을 하게 되면 어떻게 소통을 잘하겠죠, 그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통하는 오감 중에서 이 컬러라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시각 디자인 산업기사나 기사 시험 보실 때 컨셉이 고급스럽다라는 컨셉을 잡았어요. 고급이라는 어떤 이미지의 컨셉을 잡았다 그러면 형태도 고급스럽고 컬러도 고급스럽고 음악도 고급스럽고 향기도 고급스러운 이런 느낌일 때 어떻게 해요? 고급이라는 정보가 잘 전달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내가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 잘 전달돼서 상대도 내가 원하는 정보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화답을 하겠죠. 뭐만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요것만 좀 이해하셔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색채학이죠. 색에 대한 학문인데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오늘은 색채 지각의 원리라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색을 지각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 중에는 뭐 컬러리스트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미 컬러리스트 산업기사나 뭐 이런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파트는 뭐 그렇게 어려운 파트가 아니겠죠. 그리고 컬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미시적인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컬러리스트 산업기사처럼 그 컬러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각 디자인에 대한 공부다 보니까 이 파트도 조금 문제 수도 예전보다 더 적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미시적인 문제보다는 좀 거시적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는 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컬러리스트 공부하셨던 분들에게는 뭐 이 정도야 할 수 있을 것이고 뭐 그런 공부가 없이 새로 배우시는 분들도 조금 쉽게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는 파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색을 배워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소통할 때 우리가 이 컬러가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감정이나 이미지, 내용을 전달할 때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색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컬러, 특히 색에 대한 이해는 이 소통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파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색을 지각하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데, 자, 이러한 것들이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냐면 물리학이거든요. 물리학. 자, 우리 디자이너들은요, 박학다식이라고 했었습니다. 우리 디자이너들은 수학을 되게 싫어하거나 과학을 좀 싫어했던 친구들, 특히 미술,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던 친구들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디자이너들은요, 수학 공부도 해야 되고, 물리 공부도 해야 되고, 화학 공부도 해야 됩니다. 단, 엄청난 미시적인 건 필요 없고요. 약간 거시적인, 개괄적인, 우리는 박학다식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분야에 많은 정보들을 그러니까 좀 많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수학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전부터 제가 학생들한테 수학은요, 수리 탐구 영역이라고 합니다. 수를 가지고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탐구 능력을 키우는 것이지 우리처럼 입시 시험에서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수만 가지의 문제를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필요 없어. 좋은 점수만, 풀이만 암기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수학도 암기 과목으로, 특히 그러니까 머리 좋은 애들이 머리 암기를 잘하는 친구들이 풀어내는 거 보면서
야, 참 거시기하구나. 저도 수학을 되게 잘하는 건 아니었지만 수학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 필요는 없어요. 쉬운 문제라도 그 문제를 풀어가는 어떤 그 방법, 수리 탐구하는 걸 배우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 점수를 받아서, 물론 대학 가기 위해서는 받아야 되겠지만, 그런 공부라는 거를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학 같은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논리적 사고를 키울 수가 있어요. 논리적 사고. 음악 같은 거, 미술이나 음악을 왜 해야 됩니까? 이 감성적인 것이죠. 우리는 이 감정에 관련한 그런 영역을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는 탁월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학문들을 배워야 하죠. 그래서 선생님들 막 물리학도 공부하고, 또 우리 오늘 생리학도 배울 것이고, 또 심리학도 배울 것이고, 철학도 배울 것이고, 뭐 엄청 많이 공부를 해야 하는 파트가 바로 우리 디자인이지, 그냥 그림이나 이런 컴퓨터 작업을 잘하는 기술적인 것만 잘한다고 해서 좋은 디자이너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 항상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가 물질의 세상의, 이 물질의 어떤 그 세상의 그 물질의 본질, 근원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과학자이면서 수학자인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알고 있는 만율력의 법칙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우리 연구했던 사람이고, 그죠? 근데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은 이 사람이 했던 빛의 분광 실험입니다. 1666년 이 뉴턴이라는 사람이 빛의 분광 실험이라는 걸 했었어요. 그래서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색이니까, 우리가 물체에서 사과를 보면서 사과가 빨간색이구나라고 우리가 보고 볼지자 느끼는 것은, 그 사과가 어떤 빨간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빨간색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은 빛이라는 것이 사과에 부딪히면서 반사되는 색을 우리 사람들이 보고 빨간색을 지각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발견한 그런 사람이 바로 뉴턴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분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색을 지각할 때는 세 가지가 필요하더라. 빛이 있어야 된다. 빛이 없으면 사람들은 색을 지각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빛이 어떤 물체, 고체, 기체, 액체, 이런 물체에 부딪히면서 분광이라고 그러죠. 빛이 원래는 혼합광입니다. 백색광인데 그것이 깨져야 합니다. 그래야 색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에 말합니다. 색을 지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세 가지 요소는 광원, 물체, 눈이다. 이것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자, 색 지각의 네 가지 조건,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혹시 컬러리스트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이제 조색이라는 훈련을 하거든요. 또는 우리가 색을 볼 때 똑같은 색인데 이 색이라는 것이 똑같이 사람들마다 똑같이 보고 똑같이 지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어떠한 형태든 색이든 볼 때마다 다 다르게 해석을 한다고요. 물론 완전히 다른 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오차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 소통이 어렵다 그랬었죠. 그래서 색도 마찬가지. 그런 거예요. 빛의 밝기. 특히 이 색은 빛에 의해서 생기다 보니 빛이 어느 정도의 밝기냐에 따라서 색이 달라 보이거나 같아 보이는 조건 등색이라든가 연색성 같은 게 일어나고요. 인접색과의 대비, 또 색은요 누구랑 있냐에 따라서 또 달라 보입니다. 선생님도 뚱뚱한 사람들 옆에 있으면 뭐라 그래요? 선생님 날씬한데? 이러죠. 근데 제가 만약에 날씬한 사람들 옆에 있으면 뚱뚱한데?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색인데도 누구랑 있냐에 따라서도 달라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크기, 그 면적 대비라는 것도 있는데 어떤 크기라든가, 그 다음에 색이 노출되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어떻게 해요? 지각되어진 것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네 가지 조건이 있다라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얘는 뭐 이렇게 그 시각에선 출제는 잘 안 되고요. 컬러리스트 같은 시험에 출제되는 파트고, 요 두 가지만 이제 출제가 됩니다. 자, 좀 더 우리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책 지각에서는 세 가지, 우리 지각의 3요소 뭐가 필요하다고요? 빛이 필요하고요, 물체가 필요하고, 눈이 필요합니다. 빛이라는 것은 자연광원이 있죠. 자연광원, 자연광원. 이거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빛, 태양이죠. 태양의 빛. 네, 요게 바로 이제 자연광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낸 광원. 그래서 무슨 광원입니까? 인공광원에서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낸 광원.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광등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백열등이 있겠죠. 예, 그리고 이 빛에는 또 색이 좀 나타나는데 형광등이 약간 푸른빛이고요. 그 다음에 백열등은 약간 약간 노란빛이죠. 예, 이런 빛의 특징을 갖는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 빛이 말씀드렸듯이 전자기파라고 합니다. 전자기파. 전기와 자기, 에너지죠. 하나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기파는 기본적으로 색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다양한 뭐 감마선이라든가 X선이라든가 뭐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 이런 것들이 막 있어요. 하나의 혼합광이다. 여러 가지의 빛이 함께 있는 혼합광이고, 그 혼합광은 합치면 합칠수록 우리 그 색광 혼합이라고 하죠. 그죠? 합치면 합칠수록 어떻게 됩니까? 밝아지죠. 그리고 백색광이에요, 백색광.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은 가시광선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이 얘네들이 하나의 에너지로 빛이 어떤 물체에 닿아야 됩니다. 물체는 고체, 기체, 액체라는 빛이 이 물체에 부딪힙니다. 그러면서 분광이라고 그러죠. 우리 앞에서 뉴턴이 했던 분광이 되면 그 분광된 빛들이 어떤 건 투과되고, 그러니까 물체 속으로 들어가고, 어떤 것들은 반사가 됩니다. 반사. 그래서 이 반사된 색을 인간의 눈이 시각이죠. 예, 보고 색을 지각하게 되는데, 얘는 하나의 색을 보는 기능만 하고 그 색에 대한 어떤 경험, 우리가 빨간색은 따뜻했을 때 경험이 많고 파란색은 약간 차가울 때의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 경험을 우리 기억색이라고 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감정을 갖게 되는데 1차적으로 어디로 보내진다? 뇌로 보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빛에 대한 공부, 물체에 대한 공부, 그 다음에 눈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색채 지각의 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 물체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과 자체가 색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색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분광반사율이라고 합니다. 분광반사율이라고 해가지고 고유의 자기들만의 어떤 특유의 분광반사율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서 어떤 빛을 흡수하거나 반사해서 반사되는 색을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이라는 것은, 사과가 빨간색은 빨간색만 반사하고 나머지는 다 흡수하거나 투과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지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이 빨갛다는 것은 빨간색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반사해버리니까. 하여튼 이 개념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보다도 좀 더 미시적인 내용들이 있지만, 시각에서는 요 정도 선에서 많이 출제가 된다라는 거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은 먼저 우리 말씀드렸듯이 빛이 갖고 있는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데, 반사라는 거죠. 반사. 우리 빛이 물체에 부딪혀서 반사하는 걸 우리 뭐라고 한다? 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반사색을 보고 우리는 색을 지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산란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기 중에 빛이 우리 우주에서 들어오면 공기 중에는 기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체에 의해서 망을 그대로 빛이 막 이렇게 불규칙하게 막 퍼지는 거예요. 그것이 산란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늘에서가 파란 이유, 하늘이 파란 이유라든가 노을, 흰구름, 먹구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란색으로도 보고 다양한 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빛의 어떤 성질? 산란이라는 성질에 의해서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반사는 고체 있겠고요. 산란은 기체겠죠. 자, 굴절 같은 경우는 프리즘이라고 해서 우리 뉴턴이 했던 이렇게 생긴 프리즘이라는 것도 있고, 하여튼 액체 같은 겁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그렇게 꺾여가지고 빛이 되는 것을 굴절이라고 그러고, 이 굴절에 의해서 생기는 것들이 우리 무지개 있죠?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라든가, 우리 이제 뉴턴이 실험했던 이 프리즘, 통과시켜서 빛이 굴절되는 그 프리즘,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 회절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 회절은요, 이 빛이 예를 들어서 종이가 하나 있는데, 이 종이에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날카롭게 자르는 것을 슬릿이라고 합니다. 하나만 잘라서 빛을 통과시키면 여기서 빛이 나올 때,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야 되는데, 빛이 이런 식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퍼지는 것을 회절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 더, 이중 슬릿, 두 개를 해서 이렇게 퍼지면서 서로가 여기 이렇게 간섭을 하면서 생기는 것을 간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회절은
CD 있죠, CD. CD 표면에서 보여지는 거나 곤충 날개에서 보여주는 그런 색들이 회절이고, 간섭은 진주족의 비눗방울 홀로그램, 이런 것들이 간섭이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좀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그냥 이 정도로만 이해하고 그 시각에서는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빛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성질 5가지. 반사, 산란, 굴절, 회절, 간섭. 그리고 요 각각의 반사는 색을 지각하는 기본, 우리 반사되는 색을 본다는 거. 시험 문제에서 사과가 왜 빨간색인가?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럼 빨간색을 반사한 그 색을 본다. 반사. 산란, 하늘이 파란 이유는 뭐냐? 산란. 하늘이 무지개가 보이는 건 뭐냐? 굴절. 그 다음에 뭐 곤충의 씨드 뭐냐? 회절. 그 다음 진주족의 비눗방울, 간섭.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만. 자, 그 다음에 그 색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이렇게 물리적으로 분류할 때 이런 이름을 가져요. 광원색. 우리 앞에서 얘기했었죠? 광원이라는 것은 인공광원, 자연광원. 그러니까 빛을 내는, 광원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을 광원색이라고 합니다. 인공광원, 자연광원. 걔네 스스로가 빛을 내죠. 그걸 광원색이라고 합니다. 자, 물체색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서 얘기했듯이 어떤 물체가 빛을 받아서 반사하거나, 그쵸? 반사하거나 또는 투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색이라는 것은 물체의 빛이 닿아서 보여지는 그 기본적인 것을 우리는 표면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체의 표면에서 빛이 반사되어 나타나는 색을 표면색.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모든 대부분의 색들은 다 표면색이고, 투과색이라는 것은 빛이 투명한 물체, 액체 같은 거죠. 투과해서 들어가는 것을 투과색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표면색이라는 거 뭐냐면은 외부의 빛을 받아 반사를 하되 표면에 모두 느껴지는 거예요? 질감이 느껴지는 거. 근데 이 질감 자체도 없이 순수한 색만 느껴지는 걸 우리 뭐라고 한다? 평면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면색, 개구색이라고 해요. 표면색처럼 이런 질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질감, 공간감, 뭐 광택 그런 거 없습니다. 온리 순수한 원초적인 그 색만 보이는 것을 우리는 평면색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 다음 경영색은 거울색이라고 하는데요. 거울은 뭐예요? 우리 거의 100% 다 100% 뭐예요? 완전 반사하죠? 네, 그런 것들을 경영색 또는 거울색이라고 하고요. 공간색이라는 것은 여러분 수영장에 있는 물색이나 유리병 속에 있는 어떤 공간에 있는 용적색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있는 그 액체, 유리병 속의 액체, 그 색을 우리 뭐라고 한다? 공간색이라고 합니다. 자, 요것도 구분해서 좀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광원색은 광원 스스로 빛을 내는 색, 물체색은 물체색인데 빛을 반사하는 색이죠. 그걸 우리는 표면색, 투과하는 건 투과색. 그 다음 표면색은 똑같은데 질감이나 공간 같은 게 느껴지는 거, 평면색은 그런 거 없는 거. 경영색은 완전 반사, 거울색이라고 하고, 공간색은 어떤 공간 안에서의 유리병 속이나 수영장의 물색. 그래서 요거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종종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빛에 관련한 정도 이 정도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뉴턴 분광 실험. 자, 여기 슬릿을 우리 하고 빛을 통과시키면 빛이 여기 와서 프리즘 통과하고 이런 식으로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지개색이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똑같이 이런 식으로 나눴지만 사실은 요 간격들이 다 달라요. 예, 그런데 이제 편의상 이렇게 같이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가시광선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눈으로 우리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 광선, 빛의 영역을 우리는 과시광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누가 했다고요? 뉴턴이 했고요. 1666년 분광 실험을 했다. 요 개념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빛에 대한 학설이라는 게 있는데 이 빛은 물리적으로 뭐냐? 이 에너지는 입자들이 이동하는 거냐? 아니면 파동이냐? 우리 뭐예요? 파도처럼 쫙 이렇게 파동이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과학적으로 서로 이건 입자야, 이거는 파동이야 하면서 이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입자도 맞고 파동도 맞다. 입자도 맞고 파동도 맞다. 그래서 두 개가 다 가지고 있는 좀 특이한 그런 그 전자기파, 빛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들 좀 기억해 두시는데 일단 입자설은 데모크리스토스, 그 다음에 이븐 알하이삼, 뉴턴,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이 입자설을 주장했고 파동설은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 토마스 영, 호이겐스, 맥스웨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장을 했다. 근데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호이겐스
파동설, 호이겐스, 그 다음에 뉴턴,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 그 다음 맥스웰. 요 네 명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 나머지들은 뭐 시험 문제에 잘 안 나오고요. 그래서 입자설의 대표적인 주장했던 사람 누구냐? 뉴턴이다, 아인슈타인이다. 그 다음 파동설은 누구냐? 그러면 호이겐스와 맥스웰이다. 요거 정도만 이해하고 그냥 하시면 돼요. 물론 이거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도 막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데 컬러에서는 얘기를 합니다만 시각에서는 굳이 그냥 요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 이 부분이 많이 또 출제되지 않는 부분이고, 그리고 오늘 할 게 좀 많아서 요것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기파. 이제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빛이라는 것은 뭐다? 전자기파, 전기와 자기의 그 에너지파다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가시광선은 여기 380, 780 나노미터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단위는 나노미터인데 여기 뭐 옹스트롬이라고 쓰기도 하고 또 그 있는데 이렇게 하는데 보세요. 일단은 이 순서를 좀 암기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순서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들이 종종 나오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외웁니다. 감, 선, 자, 가, 적극이라고 외웁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외워요. 저는 감씨의 선자라는 여자입니다. 감선자가 아주 적극적으로 조선생을 너무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감선자가 적극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감은 감마선, X는 X선, 자는 자외선, 가는 가시광선, 적은 적외선, 마이크로파와 라디오파를 우리는 극초단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 선, 자, 가, 적극 이렇게 저는 암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뭐다? 이 가시광선. 요거 어떤 거 물어보느냐? 파장. 그러니까 요거 파장이라고 하는데 이 파장에 380에서 어디? 380에서 어디까지? 780 나노미터. 우리 단위 나노미터. 그 사이를 우리는 가시광선 파장범위라고 하는데 요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거 꼭 암기해 두세요. 자, 그래서 이쪽은 자외선. 이쪽은 적외선. 자외선은 일반적으로 보라를 우린 자색이라고 그러고 빨간색을 적색이라고 그러죠. 이쪽은 그래서 빨간색, 이쪽은 보라색인데 자외선은 뭐예요? 보라를 넘어섰다는 얘기고 적외선은 적색을 넘어섰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쪽 감마선이나 X선은 우리 저기라 생각하면 됩니다. 핵폭발했을 때 나오는 에너지파인데 감마선이나 X선 같은 경우는 우리 X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우리 엑스레이 촬영할 때 쓰는 그 BD죠? 그게 X선이고요. 감마선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방사선 치료라고 그래서 암 치료할 때 쓰는 그런 전자기파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얘네 둘은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자 보면 여기 보시면 요 파장을 보시게 되면 파장이 어때요? 되게 짧죠. 그리고 골이라 그래서 이 골도 상당히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상당히 커요. 힘이 셉니다. 그리고 파장은 짧고 굴절과 에너지는 되게 어때요? 큽니다. 반면에 이쪽은 파장 자체도 어때요? 길죠. 그리고 진동도 보면은 어때요? 좁죠. 그 다음에 골도 이렇게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좀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감마선 같은 경우는 암 치료, 우리 방사선 치료라든가 우리 X선 사진. 그래서 너무 그런 감마선이 X선에 노출되면 우리 DNA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도리어 암이 걸리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죠. 그다음 자외선 있고, 그 다음에 적외선이라는 것은 자외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피부를 태우는 이렇게 부분이 바로 이 자외선이고, 그러다 보니까 살균이나 소독 같은 데 많이 사용하고, 적외선 같은 경우는 열선이라고 합니다. 열선. 그러니까 열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열선 치료기라든가 마이크로파, 라디오파는 우리 보통 통신이나 그렇죠? 통신 같은 것에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쪽은 뭐 적외선이나 이쪽은 뭐 야관 투시경 같은 거, 근거리 통신, 하이패스, 미사일 유도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쪽은 방송 통신 관련해서 사용을 한다. 뭐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컬러 시험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뭐 자외선과 적외선을 누가 먼저 만들었고, 누가 발견을 했고,
뭐 이런 뭐 UV도 A, B, C가 있는데 그 중에 뭐 A가 뭐고 B가 뭐고 C가 뭐고 이런 건 물어보는데 우리 시각에서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순서를 암기하시고 가시광선 요 380에서 780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면 이렇게 380부터 780까지 보라는 어디서부터 파랑은 어디서부터 어디, 초록은 어디서부터 노랑 이걸 완전히 외우기보다는 대략 이 정도 수치에서는 이 정도 위치하라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조금 암기를 해 두셔야 되겠고 하나는 또 최대 시감도라 그래서 가장 많이 밝게 보이는 것은 여기 노란 계열에 555 나노미터 정도에 있는 위치에 있는 애들이 가장 밝고 좀 더 이렇게 밝게 보이는 그 최대 시감도라고 합니다. 그게 555 나노미터다. 거기까지 정도만 이해하시면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뭐 대부분 시험에서 여러분 충분히 어떻게요? 다 맞을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색채 지각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색을 지각하는가에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영 헬르문츠의 3원색설과 해링의 4원색설이 있는데 3원색 뭐예요? R, G, B라는 빛의 3원색, 세 가지의 기본 원색이 RGB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RGB가 우리 눈으로 들어와서 R과 G와 B라는 각각의 빛을 감지하는 세포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시세포가. 그래서 걔네들이 서로 이렇게 어떻게 해요? 작용을 해가지고 우리는 그 색을 지각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영 헬르문츠, 그래서 성이 영씨고 이름이 헬르문츠가 아니고 영이라는 사람과 헬르문츠라는 사람, 영국 사람, 독일 사람인데 연구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것도 맞긴 맞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 이제 잔상 막 이런 거, 대비, 뭐 박명시 현상 이런 어떤 그 눈에서 일어나는 그런 잔상 같은 현상들을 얘네들은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 자, 반면에 해링의 4원색설은 반대 색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노란색의 반대는 파랑, 빨간색은 뭐야? 초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LAB라는 걸 좀 배울 텐데 L은 명도고요. A는 에어플레인은 빨라, 빌딩은 높아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빨라, 높아, 에어플레인은 빨라, 빌딩은 높아 이렇게 암기할 건데 높아, 빌딩이 높아, 비행기가 빨라 이렇게 암기하십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라, 초록입니다. 록 해서 빨강은 초록이 반대, 노랑은 파랑이 반대 이렇게 암기를 일단 해 두십시오. 아셨죠? 그래서 얘네들, 그 다음에 흰색과 그 다음에 검은색이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얘네와 얘네가 서로 반대되는 애들이 서로 분해하거나 합성 또는 이화하거나 동화해서 색을 우리가 지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흰색, 노랑, 빨강을 분해, 여기 검정, 파랑을 합성, 이화, 동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는 높아, 빨라, 해링의 4원색설의 기본 색을 얘는 뭐라고요? 높아, 빨라라는 네 가지 기본 원색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얘를 4원색설이라고 얘기하고 얘는 기본적으로 RGB라는 세 가지의 색을 기본색으로 정했어요. 이거를 3원색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그러니까 어떤 노랑을 보면 파란색이 아른거리고 빨간색을 보면 초록이 보이는 이 잔상 있죠? V잔상, 정의잔상이 있거든요. 그런 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해링의 4원색설, 요것도 많이 나옵니다. 요 정도까지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영 헬르문츠의 뭐라고요? 3원색설, 해링의 뭐라고요? 4원색설, 요렇게. 그리고 4원색설 반대 색설이라고 하는 것은 높아, 빨라라는 서로 보색이라고 그러죠? 보색 관계 색들이 서로 작동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 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하나는 뭐예요? 눈이죠, 눈. 우리 눈이 색을 지각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빛이 없어도 우리는 색을 지각할 수 없고요. 물체가 없어도 색을 지각할 수 없고요. 또 뭐도? 눈이 없으면 지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 눈도 만약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색을 지각할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이 눈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는데 이제 특히 눈의 구조는 뭐랑 연결해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냐면 카메라와 연결해서, 자, 카메라와 연결해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카메라도 마찬가지 옆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배웠었죠? 이거 뭐예요? 렌즈고요. 여기는 뭐예요? 필름이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건 카메라 이렇게 본체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빛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 여기 조리개랑 홍채에 있었죠? 조리개 우리 배웠었죠? 예, 조리개를 열어서 빛을 많이 들어오게 한다든가 조리개를 닫아서 빛을 덜 들어오게 한다든가 하면서 조절을 통해 이 필름에 빛을 닿게 해서 우리가 색을 뭐 현상하고 뭐 인화하는 과정 배웠었죠, 그죠? 똑같아요. 여기도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 이 카메라랑 비슷한 그 원리에 의해서 색을 지각한다라는 것인데, 자, 일단은 먼저 이 눈의 구조를 보게 되면, 정면으로 보게 되면 우리 눈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면 동그라미 있는데 이걸 뭐라 그래요? 동공이라 그러죠? 동공. 기본적으로 동공이라 그러고, 그 다음 옆에 있는 요거를 홍채라고 합니다. 홍채. 그 다음에 옆에 여기 하얀색 부분 있죠? 그걸 공막이라고 합니다. 공막.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옆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우리 눈은. 자, 그래서 먼저 눈은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건 아시죠? 그죠?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그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망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망막은 빛이 들어왔을 때 이 망막에서 시세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세포로 다 이루어져 있는데 뇌에는 뇌세포, 또 각각의 영역에서 역할을 하는 세포가 있는데 우리 어디에는, 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포들이 모여서 빛이 들어오면 이 망막에서 세포들이 빛을 감지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 카메라의 어떤 것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그러면 필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뭘 역할을 한다고요? 필름 역할. 그래서 그것도 물어보는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망막은 카메라에 무슨 역할과 연결된다? 필름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망막을 쌓고 있는 첫 번째 막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 맥락막이라고 합니다. 맥락막. 얘는 암실 역할을 하죠. 우리 필름을 현상하고 인화할 때 빛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산화가 되기 때문에 빛이 없는 어떤 공간에서 예전에 해야 된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암실이죠. 바로 이 맥락막이 암실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덮고 있는 걸 우리 공막이라고 합니다. 우리 보면 여기 눈에 하얀색 부분 있죠? 그걸 공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수정체라 그래서 우리 렌즈 역할을 하는 게 수정체입니다. 그리고 수정체를 쌓고 있는 게 뭐예요? 각막이죠. 수정체를 보호해주는 각막, 렌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체는요, 요 맥락막 있죠? 맥락막. 이 맥락막인데 얘를 붙잡고 있는 맥락막이요. 근육입니다. 이거를 선모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빛이 들어오면 이 공간에 비어있는 부분은 유리체라 그래서 이 액체로 되어 있는데 그 유리체를 통과하고 뒤에 있는 망막에다가 빛을 보내면 이 망막에서 빛을 감지해서 세포들, 그래서 요 맹점이라는 시신경 더미들, 그러니까 뇌로 연결되어 있는 시신경 구멍이 있는데 요 맹점이 구멍이에요. 시신경이 들어가는 구멍. 그 다음에 중심화라고 해서 황반이라고 하는데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선명한 상을 맺는 부분이 바로 중심화, 황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카메라랑 물어보는 시험 문제, 그 다음에 구조에 대한 문제, 그리고 빛이 각막을 들어왔다가 홍채로 가서 그 다음에 수정체, 그쵸? 홍채는 뭐예요? 그 조리개입니다. 홍채는 뭐라고? 조리개. 빛을 이렇게 조절해줘.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 프레쉬 가지고 눈에다 탁 키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그 홍채가 쓱 하고, 홍채 있죠, 홍채. 옆에 얘 구멍을 쓱 하고 줄여듭니다. 그리고 어둡게 하면 그게 쓱 하고 늘어납니다. 예, 한번 해보세요. 그게 홍채죠. 홍채를 지나서 수정체 가게 되면 요 뒤에 망막으로 가고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된다라는 거, 요걸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가끔 나오고 각각의 역할에 대한 시험 문제도 출제가 된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예, 이렇게 돼서 우리 아이고 별걸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그림만 잘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만 잘하면 되는 건데 우리 무슨 생리학도 배우지 않습니까? 눈의 구조도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일단은 먼저 시세포에 대한 이야기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요 망막 안에 뭐가 있냐? 시세포라는 애들이 모여 있는데 시세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간상체라는 게 있고요. 간상체. 그 다음에 추상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간상체는요, 명암입니다. 밝고 어두움을 담당하는 세포들이고요. 간상체는 색상을 담당하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어두워지게 되면은요, 추상체는 사라지고 간상체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모르겠는데 과거에는요, 영화관을 가게 되면 완벽히 어두워졌었어요. 지금은 이게 살짝 불이 있었지만, 그래서 처음에 이제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이제 주변이 잘 보이는데 그 영화가 시작되고 들어오는 애들 보면 막 이러고 들어와요, 막. 예. 왜 그럴까요? 처음에 딱 들어오면 그 어두움의 수능이라고 하는데 수능되지 않아서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면 보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누가 역할을 하는 거다? 간상체는 간상체. 간상체는 간상세포라고 하고 추상체는 원추 또는 원뿔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 세포 위에 뿔 같은 게 달렸거든요. 그래서 간상체는 야간에, 그 다음에 얘는 주간에 역할을 한다. 이렇게. 그래서 간미연, 앞자 초성으로 간미연, 우리 베이비복스 아세요? 모르시죠? 네, 그러면 하여튼 간미연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수라는 야구 선수도 있고, 뭐 추상미 이런 식으로 해서 전해오거든요. 추성수 이렇게 추성수, 간미연, 추성수. 우리 눈에는 야구 선수 추성수와 그 다음에 가수 간미연이 있다. 뭐 이렇게 외우는데 여하튼 이렇게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세포의 수에 대한 문제도 나오는데요. 간상체는요 1억 2천만 개에서 1억 3천만 개 좀 많습니다. 추상체는 600만 개에서 700만 개. 그 다음에 시세포 중에서 우리 간상체 같은 경우는 가장 민감한 파장이 500나노미터, 추상체는 560나노미터.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죠. 예. 하여튼 고까지 그것은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요. 교재를 보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시세포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잔상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 잔상이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 우리 눈에 잔상이 만약에 없으면요, 모든 것은 다 끊겨 보이게 됩니다. 자, 잔상이 있어서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영상에 보면 얘와 얘 사이에 어떤 상들이 막 보이죠, 그죠? 그 잔상이고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어때요? 되게 자연스럽게 연결돼 보이잖아요. 이 이유는 잔상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예전에 영화 보게 되면 이렇게 필름이 있는데 필름들이 그럼 이 장면들이 계속 빛을 통과하면서 보여지게 되면 앞에 있는 장면이 기억됐다가 다음 거가 연결되면서 자연스러운 어떤 그 동작이나 모양들이 보여지는데 만약에 잔상이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탁탁탁탁탁탁 이렇게 끊겨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선생님은 나이트클럽이라고 그랬고 요즘엔 클럽이죠. 나이트 클럽 가면은 사이키 조명이라고 해서 딱딱딱딱 꺼졌다 하면서 꺼졌다 켜졌다 하는 막 빛을 켜주면 대충 쳐도 뭔가 딱딱딱딱 끊기면서 있어 보이는 댄서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런 게 바로 그런 잔상을 없애주어서 좀 더 멋있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의잔상과 V잔상인데 정의잔상은 양성잔상이라 그래가지고 기억된 그대로 보여지는 것이고 V잔상은 반대로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V잔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성잔상 또는 부정적 잔상, 소극적 잔상 이렇게 얘기도 하고 정의잔상은 양성, 긍정, 적극, 등색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V잔상은 우리 앞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헤링의 사원색설 얘기했었죠. 노란색을 보면 노란색이 보여야 하는데 노란색의 그 반대 색상이 뭐라고? 높아져? 파란색이 아른아른거리고요. 또 파란색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을 보면 빨간색이 보여야 되는데 초록색이 보이는 거죠. 예, 그거 왜 그냥 이 V잔상의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V잔상은 음성, 부정적, 반대예요. 얘는 양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걸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하여튼 V잔상은 반대. 그래서 요걸 설명할 때 우리 뭐 수술실 같은데 청록색의 그 수술복을 입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눈의 피로도 배려한 것이고 두 번째는 수술할 때 피가 많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혈관 같은 거 섬세하게 만져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 같은 색이라서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V잔상이라는 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청록색, 피의 반대색인
초록색을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되겠습니다. 물론 좀 더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시각에선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뭐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 외에 우리 이 색채 자극과 인간의 반응이 뭐냐면 이거 하기 전에 또 하나 더 얘기를 해야 되겠네. 우리 생명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됩니다. 눈을 이야기할 때 우리 생명, 눈을 이야기할 때 또 마찬가지로 생명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생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색에 대해서 맹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록생명, 그 다음에 청황생명이라는 게 있어요. 정록에 우리 배웠죠? 빨, 라, 청황, 노, 파죠. 예,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색을 지각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전생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부 다 지각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눈에 뭐가 망가진 거예요? 시세포가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운전면허 시험 보러 가게 되면 이제 우리 생명 검사라는 거 하죠. 그죠? 그때 뭐 합니까? 정록생명이라는 거 하죠. 왜 그래요? 우리가 보는 그 신호 체계가 빨간색과 초록색이기 때문에 그 색을 지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정록생명들은 그거를 다 회색처럼 이렇게 또 잘 구분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생명에 대한 부분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전체 색을 빨라 노파를 지각하지 못하는 것을 전생명, 부분생명, 정록생명, 청황생명 이렇게 지각하지 못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부분도 간혹 시험 문제 나오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외에 우리 여기 열어보시면은 색채 자극과 인간의 반응. 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색을 볼 때 빨간색을 보고 빨간색이구나 라고 지각하면 좋은데 어떤 그 색을 보고 빨간색을 봐더라도 이제 우리의 색상도 보면 우리가 먼세표색계라는 걸 배울 건데 약간 빨강도 약간 보랏빛 빨강이 있고 약간 노란빛 빨강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빨강을 보는 게 아니라 앞에서 지각할 때 누구랑 있냐에 따라서 빨강이 보라해 보이기도 하고 노랑해 보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달라 보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색이라는 것은 이제 다음에 이거 곧 배우겠지만 색상과 명도와 채도라는 세 가지의 속성이 있어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선생님이 색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 색상, 명도, 채도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다 보니까 색상은 명도라든가 채도에 의해서 달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색상, 명도, 채도라는 세 가지 때문에 서로 다른 색상 또는 다른 명도, 다른 채도로 지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색채를 자극받았을 때 인간들이 이런 반응들이 있더라라는 것에 대한 것이 바로 이것들이고 이거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라는 거죠. 자,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잘 이해하면 쉽습니다. 자, 보세요. 박명시 현상. 우리 개그맨 누구가 기억납니까? 우리 박명수 씨 기억나죠? 그죠? 너무 재밌는데, 우씨 하고면서 이렇게 좀 화도 많이 내고 약간 캐릭터가 어때요? 좀 약간 맹한 그런 캐릭터죠. 되게 똑똑하신 분이지만, 개그맨으로서의 캐릭터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간상체와 추상체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낮에는 우리가 어떠한 추상체? 어떤 시세포? 추상체죠. 추상체가 막 반응하다가 어두워지면 뭐라고요? 간상체가 역할을 하는데, 자, 이제 특히 뭐 교통사고가 사고가 나는 시간대가 언젠가에 대한 부분을 뭐 연구를 했더니 우리 그 햇빛이 이렇게 산 중턱에서 이렇게 내려갈 때 있잖아요. 살짝 내려가서 이제 거의 내려가는 그 시점에서가 교통사고가 많더라라는 내용인데 왜 그러냐고 봤더니 요때는 어두운 것도 아니고 밝은 것도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헤드라이트 같은 게 잘 적용이 안 되고 또 요때가 이런 상황이에요. 이제 막 한창 추상체가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두워지니까 간상체가 들어와서 야 이제 너 가라. 내가 일할게. 그러면 아니야. 아직 아니야 하면서 같이 함께 작동하면서 흐리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 상황. 그래서 추상체와 간상체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흐리게 보여지는 우리 박명수 씨, 우씨 같은 약간 흐릿한 맹한 캐릭터처럼 그렇게 보이는 걸 박명시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어렵지 않죠? 그죠?
그냥 박명수 씨 좀 기억하십시오. 아셨죠? 그 다음에 프루키네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웃기잖아요. 푸르키네, 푸른색이 티네, 푸르티네, 이렇게 암기를 하십니다. 자, 우리가 갑자기 이제 그 밝을 때 이렇게 명소시라고 합니다. 또 어두워지는 상황이 암소시라고 해요. 그래서 밝은 상황에서는 빨간색 같은 것이 잘 보여요. 그런데 갑자기 빵 하고 어두워지게 되면 그 밝을 때 빨간색이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자, 죄송합니다. 갑자기 빵 하고 어두워지잖아요. 그 빨간색은 어두워 보이고 푸른색, 파란색들은 좀 더 밝게 보이는 현상을 프루키네 현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비상구 같은 거 있잖아요. 청록색으로 하는 이유가 바로 그 프루키네 현상 때문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어두워졌을 때 어떻게 해요? 빨간색은 어둡고 푸르티네, 파란색은 밝게 보이는 현상을 프루키네 현상이다. 이것도 시험 문제 종종 나오니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능은 말 그대로 말 잘 듣는 거고 수능하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어떤 환경에 적응을 너무 잘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동물들은요, 힘도 세고 빨라요. 그런데 그 지속성이 별로 없습니다. 순간의 어떤 스피드는 빠른데 그걸 42.195km를 달리는 사람처럼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사냥을 할 때 빠른 동물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얘는 지쳐 쓰러질 때까지 우리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있는 힘이고 환경에 대한 적응력, 견디는 힘, 그게 인내와 성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자, 색수능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빨간색 예를 들어서 그 선글라스를 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처음에는요, 전체 빨간색이 지각이 되고 감각이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빨간색이 인지가 안 되는 상황이 되는데 바로 그걸 우리는 색수능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또 암수능은 뭐냐? 어두움에 수능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 영화관에서 우리 들어가면은 처음에 안 보이다가 나중에 보이죠. 그게 바로 암수능입니다. 그 다음 명수는 뭐예요? 어두운 데 있다 나오면 눈이 밝잖아.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해요? 이제 눈이 적응해서 잘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명수능이 암수능보다 좀 빨리 적응합니다. 그래서 보통 1, 2초 만에 수능을 하고 암수능은 어떻게 해요? 좀 시간이 걸리죠. 여러분들 여관 안에 딱 들어가자마자 1, 2초 만에 되지 않죠. 좀 앉아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암수능과 명수능은 터널 같은 데서 적용을 합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어둡다가 점점 밝아졌다가 나가면서 다시 어둡게 만드는 그런 식의 설계를 하죠. 그것이 바로 수능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연색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연색성은 뭐냐면 연색지수라는 것도 있는데, 자, 연색성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자연광과 인공광이 있죠. 그죠? 자연광이 실제 우리가 보는 빛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연광에서 보는 게 실제로 우리가 지각하는 실제에 가까운 빛인데, 인간이 만든 빛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그래서 백열등은 약간 노랗고 형광등은 약간 파랗다고 했죠. 그래서 노랗거나 파랗거든요. 그러나 자연광 자체는 사실 노랗거나 파랗지 않고 거의 흰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연광에서 보는 것과 인공광에서 보는 것의 차이가 바로 연색지수라 그래서 그 차이를 이제 그 연색지수라 그래서 그것이 좁으면 연색성이 좋구나, 나쁘면 연색성이 나쁘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떠한 서로 그 다른 색이 다른 물체의 색이인데 어떤 광원에 따라서 비슷하게 보이거나 하는 현상을 연색성이라고 합니다. 다르게 얘기한다면은 그러니까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가 어떤 빛이냐에 따라서 달라 보일 수 있는 현상, 달라 보인다. 그러니까 인공광원에서 보는 색과 자연광원에서 보는 색 똑같은 물질이에요. 물질인데 어떤 빛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고요? 달라 보인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거를 우린 연색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물체 그럼 색은 다 똑같겠죠, 그죠? 네, 똑같은데 어떤 빛에서 보냐에 따라서 달라 보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걸 연색지수라고 그러고 그걸 연색성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자, 얘는 뭐라고요? 같은 색의 물질이 어떤 빛에 의해서 달라 보이는 가고요.
그래서 연색지수라는 것은 자연광원에서 물질을 보다가 백열등에서 보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달라 보이는 만큼의 그 차이를 연색지수라고 한다고요. 이해하셨죠? 자, 반대로 조건등색은 뭐냐면 서로 다른 물질이 있는데 어떤 조건에 맞는 빛에서 서로 같게 보이는 현상을 조건등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색성과는 조금 반대라고 볼 수 있겠죠? 메타메리즘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얘네 둘이는 다른데 얘네 물질의 색은 다른데 어떤 빛에서 같아져 보이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컬러리스트라든가 어떤 색을 분석할 때 이런 메타메리즘 등이 많이 이렇게 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소모리즘이라 그래가지고 이 무조건 등색이라 그래서 이 조건 등색을 우리가 어떻게 없애야 되겠죠. 색을 실제 검색하거나 할 때 뭐 그런 게 있는데, 자, 연색성은 뭐라고요? 하나의 물질이 똑같은 색이죠. 그런데 얘가 자연광원에서 봤을 때랑 인공광원에서 봤을 때 광원이 바뀌면서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광원과 얘 둘의 차이를 뭐라 그래요? 연색지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백열등에서 보는 것과 형광등에서 보는 게 또 달라 보이게 되죠. 예, 그것도 마찬가지 연색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조건등색은 메타메리즘 반대로 다른 색의 물질이 어떤 동일한 빛에서 같아 보이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고요? 조건등색, 메타메리즘이라고 합니다. 자, 항상성은요, 연색성과 조건등색과 상관없이 항상 동일한 색으로 지각되는 것을 항상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성. 우리 몸의 온도도 36.5도를 항상 유지를 하죠. 예, 그런 거. 그래서 이런 것을 항상성이라 한다. 자, 그 다음에 에브니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에브니 효과는 뭐냐면, 자, 똑같은 색상이에요. 똑같은 색상인데, 채도라고 해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색상 명도, 채도, 세 가지 중에 채도, 색의 순도죠. 그 차이에 따라서 같은 색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색상인데 채도 차이가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색으로 보이게 되는 걸 에브니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브니 효과. 자, 그 다음에 베졸드 브레케 현상은 마찬가지로 같은 색상인데 뭐에 따라서? 명도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밝기죠. 따라서 다르게 보이거나 또 비슷하게 보이는 현상을 바로 베졸드 브레케. 자, 주간색이라는 것은 무채색이죠. 우리 무채색이라는 것은 채도가 없어요. 그래서 명도로만 보이는데 어떤 빛의 세기 조절에 따라서는 뭐가 보인다? 유채색이 보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주간색이라고 합니다. 무채색이? 유채색이 아른거리는 것이 주간색. 자, 리프만 효과라는 것은 색상차가 커요. 색상의 차이가 커요. 색상차. 그러니까 빨강과 초록 이렇게 거리가 먼데 명도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명시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명시성. 예. 그러니까 명시성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색상 대비가 크면 서로 색상차가 큼으로 인해서 다이나믹하거나 눈에 잘 띄거든요. 근데 반대로 명도가 비슷해져 버리면 그 명시성이 떨어집니다. 그것을 리프만 효과라고 한다. 자, 괴테의 세금 현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얘도 빛이 어떤 물체의 빛이 그림자가 생기면 그 그림자에 반대되는 그 물체에 반대되는 그 색이 아른거리는 현상을 세금 현상이라고 합니다. 세금 현상. 자, 그러니까 물체색이 있어요. 그 물체색이 있는데 빛이 그 물체색에 그림자가 생기게 되면 그 그림자에서 반대되는 색상이 아른거리는 것을 뭐라고 한다? 괴테의 세금 현상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맥컬로 효과라 그래서 이거 게시대비인데요. 교재에 나와 있지만 앞에 것을 봤다가 뒤에 것을 보면 이 보색 잔상, 우리 V 잔상 얘기했었죠? 그것에 의해서 마지막 것이 이렇게 세로줄, 가로줄에 세로줄 보면 가로 보면 세로줄의 그 이미지가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것을 맥컬로 효과라고 합니다. 그 다음 허먼 그리드는요, 이렇게 네모들이 있는데 요 사이에 뭐가 점이 보이는 현상을 우리 허먼 그리드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외에도 더 있는데 이제 시각에선 요 정도에서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 예전에는 많이 출제가 됐죠. 20문제 출제됐는데 요즘에는 이제 문제도 줄었고 그리고 색채와 파트도 커리큘럼 안에 이렇게 많이 영역을 차지 않아 가지고
조금 저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문제수가 많이 줄었지만 하여튼 다 나올 만한 문제들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색 좋아하세요? 하면 여러분들 저 파란색이요. 저 노란색이요. 전 빨간색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틀린 대답입니다. 자, 색은요. 말씀드렸듯이 무채색과 유채색, 색상, 명도, 채도, 명도 이렇게 복잡한 애예요. 우리 앞에서도 배웠지만 사람도 속성. 자,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몸이 있고 뇌가 있고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상대할 때 그 사람의 외모만 보고 그 사람을 상대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외모도 봐야 되고 그 사람이 어떤 기억들을 하고 있는지도 봐야 되겠고 그 사람의 마음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고요. 어떤 삶의 기억과 관련된 것은 뇌고요. 그리고 이제 몸은 이제 보이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 뇌와 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외모의 어떤 현상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근데 이 보통 사람들이라는 게 우울하거나 슬픈 사람들은 우울하고 슬프다라고 표현하면 그땐 병인데 그 전에는 자기의 그런 모습들을 숨기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겉과 속이 달라요.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사람을 볼 때 평면적으로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숨어 있는 모습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투사라고 합니다. 또 벽에 보이지 않는 상대편을 보는 걸 투시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를 투사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뭐 그 그림을 그려보게 한다든가 컬러, 미술 치료 막 이런 것들이 다 그런 투사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달을 보면서 달도 웃고 있네. 그럼 뭐예요? 자기도 좀 기분 좋다는 얘기고요. 달도 슬픈가 보다. 그러면 되게 슬프다라고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색이나 장난감이나 그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훔쳐보는 거를 투사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사람을 판단하고 볼 때는 그 세 가지를 다 보고 그 세 가지들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하나의 사람의 감정이 만들어지거든요. 몸이 아프면 안 돼요. 뇌 기능도 떨어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마음도 근육이 없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은 몸도 건강해야 되고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뇌의 기능도 좋아야 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쉬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뇌는요 약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 보통 신경정신과 가서 약을 먹어야 되겠고 마음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정보들을 많이 받으면서 어떤 마음의 훈련을 해야 되고요. 몸은 되게 쉬워요.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 세 가지를 다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누구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태, 즉 병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우울해요. 불안하고 다 있는데 그게 병이 되면 안 돼요. 병이 된다는 거는 내가 내 힘으로 그걸 고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약을 먹거나 정말 충분하게 휴식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이해해야 사람을 내가 이해하는 거죠.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데 좋은 디자이너가 특히 시각 디자이너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색에 대한 이해, 즉 색을 단순히 색상으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색상은 사람의 외모랑 비슷한 거죠. 색은 색상, 명도, 채도예요. 그러니까 야, 너 어떤 색 좋아하니? 라고 물어보는 것보다는 우리는 어떤 색을 선호하니?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왜 선호냐? 그러면 너 엄마 좋아? 아빠 좋아? 그러면 나 엄마 좋아. 그럼 아빠 싫은 거예요? 아니죠.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은데 용돈을 좀 더 줘 주시는 난 아빠를 더 선호해 라고 하는 것처럼 너 무슨 색 좋아해? 나 파란색 좋아해. 그럼 다른 건 다 미워해요? 아니죠. 다 좋아하는데 그중에 나는 파란색을 좀 더 좋아해 라고 얘기하는 것을 선호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선호도 조사 또는 선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떤 색 선호하세요? 저는 빨간색을 선호하는데요. 빨간색도 약간 노란색 빛이 도는 빨간색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명도는 약간 밝고 좀 채도도 약간 높은 라이트 톤의 노란색 기미가 도는 빨간색을 선호합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항상 색을 설명할 때는 색상, 명도, 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자, 이제부터 선생님 여러분한테 어떤 색 좋아해?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색 하면 색상, 명도, 채도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몸, 마음, 뇌 이렇게 봐야 되는 것처럼. 색은 뭐라고요? 색상, 명도, 채도. 아셨죠?
자, 그래서 무채색과 유채색으로 나누는데 유채색은 색상, 명도, 채도로 나눕니다. 영어로 hue, value, chroma라고 하고 또는 color, lightness, saturation. 요거 영어도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색상은 기본적으로 우리 외모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 사람의 외모. 그래서 우리 가시광선 있었죠? 빨주, 노초, 파남, 보라는 그 애들이 색상이고요. 명도라는 것은 밝기를 나타내는데 빛의 밝기는 아니고요. 흰색과 검은색이 우리 눈에 얼마나 보이는가를 나타내는 게 명도예요.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밝기라고 해서 빛의 밝기가 아니에요. 흰색과 검은색과 회색. 채도라는 것은 색상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가를 나타내는 순도입니다. 자, 이건 무슨 색상이죠? 초록 색상이죠. 자, 이 안에는 빨간색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 안에는 빨주, 노초, 파남, 보가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초록만 반사한 거예요. 초록만 반사하고 나머지는 다 흡수한 거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빨간색 채도는 높아요? 라고 물어보면 빨간색 잘 보이니? 라는 뜻입니다. 안 보이죠? 그럼 채도가 낮습니다. 빨간색은 낮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고 초록색의 채도가 제일 많이 보이니까 초록색의 채도가 높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채도라는 것은 어떤 색상이 얼마큼 눈에 우리는 이 색상은 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보이냐 안 보이느냐의 문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명도와 채도를 합쳐서 우리는 색조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톤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색조와 톤이라고 이야기한다. 아셨죠? 그래서 항상 색을 다룰 때는 색상, 명도, 채도를 다루는 거예요. 아셨죠? 색상 따로 생각, 명도 따로 생각, 채도 따로 생각. 그래서 색을 쓸 때는 이런 이유에서 이런 색상, 이런 이유에서 이런 명도, 이런 이유에서 이런 채도,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다 적용해야 되지. 저는 빨간색 좋아해요 하는 것은 색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저는요, 잘생긴 남자, 이쁜 여자가 좋아요 하는 것은 사람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소통을 잘할 수가 없겠죠. 사람을 단지 외모로 판단하는 것처럼 색도 마찬가지야. 색은 색상, 명도, 채도로 되어 있다. 명도, 채도를 색조, 톤이라고 한다. 무채색은 뭐냐? 없을 무자입니다. 없다, 없어, 뭐가 없어? 채도가 없어. 그러니까 색상이 안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명도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단순히 암기의 개념이 아니라 색의 속성이에요. 색이 가지고 있는 속성. 그래서 항상 색을 설명할 때는 이것들을 다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컬러리스트 관련해서 공부를 좀 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기사시험 있는데 우리 시각 디자인 시험 보시는 분들 자격이 되니까 컬러리스트 공부를 좀 해보십시오. 색을 잘 이해하는 것은 시각 디자인에 있어서의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소통의 방법을 좀 더 깊이 있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셨죠? 예, 요거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워요? 안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색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색이라는 것은 요리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우리 컬러리스트라는 사람은 색을 다루는 전문가인데 요리사들이 있죠, 그죠? 요리사들. 그 셰프들랑 비슷하고요. 또 작곡가들 있죠? 음악을 만드는 작곡가랑도 비슷해요. 차이는 요리사는 식재료를 다루는 것이고요. 작곡가는 음을 다루는 것이고요. 소리를. 우리는 뭐예요? 컬러리스트는 색을 다루는 겁니다. 그것들이 다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감정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식재료들은 그 식재료들을 이렇게 서로 혼합해가지고 어떤 다양한 맛을 만들고 그 맛이 어떤 감정을 만들죠.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그 음을 가지고 서로 혼합해서 또 혼음하죠. 혼음해서 또 어떤 음을 만들고 우리는 RIGBP라는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그 색을 가지고 사용을 하죠. 근데 빛의 혼합이 있고 물체색의 혼합이 있는데 우리 앞에서 헬르문츠의 삼원색설 얘기했었죠. RGB라는 세 가지의 빛의 색으로 여러 가지의 색을 만들어낸다. 세 가지의 삼원색 빛의 혼합. 그래서 빛으로 한다. 그래서 색광혼합, 그 다음에 가산혼합, 가법. 왜냐? 빛의 혼합은요. 합치면 합칠수록, 혼색하면 혼색할수록, 혼합할수록 할수록 더 밝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물체색은 색료혼합, 감상감법이라고. 왜? 얘네들은 물감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혼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섞으면 어떻게 되느냐? 탁해지고 어두워집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실제로 하는 그 물감을 가지고 하는 것들은 다 생료혼합, 감삼감법이고요. TV 모니터 같은 애들은 다 빛의 혼합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두 가지 있는데 그 외 중간 혼합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중간 혼합이라는 것은 실제로 혼합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얘네처럼 섞어서 물리적으로 섞는 게 아니라 섞지 않고 색이 혼합되어 보여지는 것이 바로 중간 혼합. 병치 혼합이라는 건 점을 찍는 거예요. 이렇게 점을. 우리 인상주의 아시죠? 인상주의. 예, 걔네들이 뭐라고요? 밝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 당시에 있던 물감들을 가지고 혼합해서는 계속해서 무슨 혼합? 생료혼합이니까 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럼 섞지 말자. 그럼 점을 찍자 해서 그리는 방식, 그 인상주의의 점묘법이라 그러죠. 점묘법, 그 방식이 바로 병치혼합. 서로 혼색하지 않으면서 색을 혼합한 것처럼 쓰는 거죠. 회전호선 맥스웰에 우리 이렇게 판에다가 색을 놓고 얘네를 회전시켜가지고 서로 혼색하는 방법. 그것을 병치혼합, 회전혼합. 얘네들은 얘네처럼 물리적으로 혼합하는 게 아니라 혼합하지 않았지만 혼색되게 하는 방법. 그래서 얘네들은 가산혼합에 좀 더 가깝습니다. 아셨죠? 가산혼합은 아닌데 가산혼합에 가까운 혼색 방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예,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 이제 요 색광혼합과 생료혼합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보세요. RGB라는 색광에다가 CMY라고 이렇게 해놓으시면 자 R과 G가 만나면 Y가 나오고 G와 B가 만나면 C가 나오고 R과 만나면 M이 나옵니다. 그래서 빨주, 노초, 파, 남보 이렇게 돌아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RGB를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색을 만들 수 있다라는 가산혼합입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이 합치면 밝아지겠죠? 얘네 둘이 합치면 밝아져요. 이렇게 하면 합치고 이거 다 합치면 여기 흰색이 된다는 얘기인데 뭐 실제로는 흰색은 아니지만 거의 흰색이라고 이론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애들은 서로 보색 관계고 얘네들은 1차 색이고 얘네들은 2차 색이다. 색광혼합은 2차 색들은 밝아집니다. 반대로 CMY라는 우리 생료혼합에 RGB라고 해놓게 되면 C와 M, C는 약간 사이언이라고 해서 푸른색이고요. 마젠타는 보라색이고요. 옐로는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파란색과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들은 뭐예요? 반대로 어두워지겠죠? 그래서 얘는 다 합치면 검은색이 되는데 이론상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검게는 나오지는 않지만 하여튼 이론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요 관계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물리적 혼색이라는 것은 실제로 물리적으로 우리 물리라는 건 뭐예요? 서로 섞이는 거죠. 진짜로 섞이는 물리. 그러니까 컬러 사진이나 무대 조명 같이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생료혼합, 색광혼합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생리적 혼합이라는 것은 실제 섞이지는 않지만 실제 섞인 것처럼 이게 점묘법 얘기했죠. 이런 애들 이런 걸 생리적 혼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기본적으로 색의 지각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게 컬러 파트에서 가면은 좀 길게 설명할 파트인데, 말씀드렸듯이 시각에서는 색만, 컬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한 파트였던 것이 문제가 줄면서 양도 줄고, 예전보다 중요도가 떨어져서 3문제에서 뭐 많게는 5문제 정도까지 출제되는 파트인데, 뒷부분에 우리 또 있습니다. 색채 체계라든가 색채 심리도 배워야 되는데 요 지각에서만은 요 오늘 배운 거에서 1문제, 2문제 정도 출제되는 파트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좀 개괄적인 문제로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너무 부담 갖고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컬러리스트 공부하신 분들은 이미 이 정도는 껌이겠죠. 그죠? 자, 여하튼 항상 강의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론서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꼭 책을 보시고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죠? 벌써 우리 1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3강의만 들으면 끝나고요.
그 중간중간에 연습 문제 다 풀어보셨죠? 그죠? 그리고 틀리면 항상 문제를 찾아가면서 오답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시험이라는 게 이게 만약에 뭐 한 70점 이상 맞아야 된다 그러면은 진짜 어려운 문제지만 60점입니다.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진짜. 선생님 강의 다 듣고 중간중간 파트마다 연습 문제 풀고 기사는 기사 기출 문제, 산업기사는 산업기사 문제, 기사랑 산업기사 둘 다 보시는 분은 뭐 기사만 풀으셔도 되고 두 개 다 풀어도 됩니다. 그래서 60점이란 점수는 진짜 뭐 밤새 공부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선생님 강의 듣고 이렇게만 하시면 뭐 충분히 합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라는 게 이 책에서 100% 나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변별력이라는 걸 둬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다 붙일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어디서 보도 듣도 못했던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런 문제가 나오면 좀 기억했다가 선생님 그 카페나 이런 데다가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선생님 하고 좀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보고 나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를 카페나 이런 데 좀 이렇게 남겨주셔야 제가 책을 다음 쓸 때마다 좀 더 우리 후배들에게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험 보고 나면 이렇게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또 책에 없었던 문제가 나왔다면 어떤 문제인지 왜냐하면 커리큘럼이 바뀌면서 이렇게 문제 분석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라고요? 인내와 성실, 견디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참는 겁니다. 하루에 10시간, 어느 날은 안 하고 어느 날은 1시간, 어느 날은 뭐 30분 좋아요. 가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인내,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않는 거, 하기 싫어도 하는 것. 지금도 선생님 표정이나 이 강의를 보면 어때요? 되게 좋아서 하는 것 같아요. 하기 싫은데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하기 싫은데도 열심히. 그게 중요해요. 하기 싫어도 열심히. 선생님도 이 강의하기 전까지 너무 하기 싫어 이러는데 시작하면 최선을 다해서. 그게 원래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연극하는 거예요. 힘든데도 힘들지 않은 척. 여자친구, 남자친구에게도 힘들지만 행복한 척 해주고 하는 것. 그거 진심 아니잖아. 아니요. 마음에서 그게 뭐 싫고 좋고는 필요 없어요. 상대방은 나의 외적인 부분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진심도 있으면 좋겠지만 항상 노력하고 연습하고 마음이 힘들어도 내 몸이 좀 더 해내는 것을 우리는 성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힘든 거 다 이해하고요.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힘들 내시고 마지막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리고 나는 왜 불안한가 이 책 여러분 디자이너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왜라고요? 이 디자이너들은 사람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높아야 됩니다. 이해도가. 근데 인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데 디자인 공부를 하면 뭐 되긴 되지만 좀 어려워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감정을 갖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좀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 권씩 사서 읽어봐 주시고요. 구입하실 때 후기도 이렇게 구입할 때 후기도 남겨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시면 좀 소개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재미없는 강의 듣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도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